과거와 현재에 연연하며 생각 없이 개나 돼지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나마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을 품고 먼 과거,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존재는 더 이상 오늘날의 인간이라 부르기에도 어색한 생존 그 자체에 매달린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는 날렵한 짐승을 추격해야 했고, 반대로 포식자의 이빨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도망치거나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했다. 그 당시 인류 조상들의 삶을 지배한 것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긴장, 생존을 위한 혈투였을 뿐이며, 그들의 의식 속 시간은 사실상 지금 그 순간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거를 회상할 여유나 미래를 설계할 능력은 미약했으며 겨우 본능적 회피나 즉각적 대응에 매달리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 인간은 모름지기 생각하는 존재라 말하지만 당시에는 생각이란 호사였다. 문명으로 이어질 씨앗은 아직 깊은 토양 속에 감춰진 상태였다. 그러나 인류가 차츰 수렵채집의 삶에서 벗어나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이라는 화학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채집하고 사냥하는 즉각적 삶을 넘어 농경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자 미래를 위한 계획이 가능해졌고, 잉여 자원이 쌓이며 그 잉여분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적 분업과 문화 발전, 기술적 혁신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단순히 날 것의 삶을 반복하는 동물적 상태에서 벗어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축을 자유로이 횡단하는 고등한 존재로 변모해 나갔다. 과거를 반추하며 그 안에서 교훈을 뽑아내고 미래를 설계하며 희망을 품는 이러한 태도는 인류 문명의 피약적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만의 특권으로 자리 잡았고, 이 특권은 도구의 발명, 언어의 정교화, 사회제도의 복잡한 발전 등을 가능케 했다. 과거로부터 받은 유산을 토대로 현재를 가꾸고 그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건설하는 선순환 구조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재현되었으며, 이는 곧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시간 인식의 양상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몰되어 지나간 영광이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만 몰두하며 현재적 쾌락과 만족을 극대화하려 한다. 반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이들도 있다. 이 세 가지 태도는 단순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각자의 삶의 질과 결과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 문화적 흐름은 현재를 즐겨라는 식의 가치관, 예컨대 욜로나 소확행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적 만족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월세 단칸방에 살면서도 명품이나 고가의 수입차에 돈을 쏟아붓는 사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미래의 안정을 고민한다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이지만, 현재를 최대한 화려하고 즐겁게 꾸미는 태도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인류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끈질긴 도전과 상상력이었다. 세계적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사례를 다시 상기해보면, 그는 초창기 시절부터 6개월 뒤, 1년 뒤에 나에게 전하는 영상이라는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처음엔 겨우 1만 명의 구독자 증가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던 그는 6개월 뒤 20만 명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취에 도달하자 더 큰 목표를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100만 명, 수백만 명, 결국 수억 명의 구독자로 이어지는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단순히 행운이나 순간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확장해가는 자기 성장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가 보여준 태도는 인간이 과거와 현재를 발판 삼아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여기서 잠시 다른 문화적 철학적 차원으로 눈을 돌려보자. 동양 고전인 논어는 춘추전국 시대의 격동기 속에서 공자와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여러 판본이 있지만 우리는 공자의 언행 중 하나를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어 위정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단순히 박제하거나 추억거리로 삼지 않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태도를 장려하는 말이다. 미래지향적 사고란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제공하는 자양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이 고전적 문구가 잘 드러낸다. 또 다른 구절로 논어 하기편에는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배운 것을 때 맞추어 익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강조하는 말인데, 이 또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현재의 훈련과 학습이 결국
기쁨과 성장을 낳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의 지식과 전승을 현재에 되새기며 미래로 이어나가는 태도는 결국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상적 토양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미래에 집중하는 데 인색하고 왜 또 다른 이들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이는 각자의 가치관, 환경, 경험, 목표 설정 능력과 직결된다. 미래를 위해 달리는 사람들은 현재의 불편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 즉 내일의 풍요로움이나 성취감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나 기술 혁신가는 현재의 연구 개발 과정이 쉽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다가올 혁신과 발견의 순간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는다. 기업가나 창업가는 초기 자본 부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탐색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미래의 거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믿는다. 예술가는 미래 세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며 감동하고 통찰을 얻을 것을 상상하며 캔버스 앞에 선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하여 나중에 더욱 커다란 결실을 거두는 장기 전략을 채택한다. 반면 현재에만 몰두하는 삶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한정되어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오늘 당장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래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오늘에 쏟아붓는다면 시간이 흐른 뒤 빈손으로 남게 될 위험이 크다. 우리는 때로 과거로부터 배울 때 안정감을 얻고 현재를 즐기며 삶의 감각을 풍부하게 만들며 미래를 계획하며 삶의 방향성을 확립한다. 이 세 가지 시간과 촉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한쪽에만 치우치면 삶은 단조롭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 공자는 굳이 미래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옛것을 익히면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미래를 향한 함축이 들어있다. 과거의 지혜를 토대로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꾸준히 학습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은 삶을 길게 보는 태도를 내포한다. 서양 철학이나 과학사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종의 변화와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생물학적 진화를 설명하였다. 당장의 변화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방대한 시간과 축 위에서 바라보면 이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전혀 다른 모습을 형성한다. 인간 문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농경의 발명, 금속의 발견, 문자와 기록의 생성, 과학기술의 진보,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모두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세대가 미래를 대비하고 앞선 세대의 지식을 물려받고 확장하면서 거대한 도약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문명의 편익은 어쩌면 수천 년 전 미래를 위해 농경을 시작하고 씨앗을 심으며 추위를 막을 옷을 발전시키던 조상들의 장기적 안목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미래를 향한 투자와 생각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개인 인생의 풍요로움,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은 모두 미래지향적 사고, 즉 과거의 유산을 분석하고 현재의 도전과 기회를 활용하며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피어난다. 이는 단지 인류를 위한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자세일 수 있다. 오늘의 나를 혹독하게 몰아붙이며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것 또는 최소한 안정적인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그 대가는 시간이라는 자원의 활용, 단기적 쾌락의 일부 포기, 현재의 안일함을 깨트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불편함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며 언젠가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결국 선택은 개인에게 달렸다.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누군가는 대충 살자는 태도로 방향 없는 일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과거에 사로잡혀 전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행위가 내일의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를 꿰뚫으며 스스로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서사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인류 전체가 한 단계씩 진화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후세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발전 엔진이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고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즉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천 전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추상적 개념을 넘어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목표 관리, 자기평가, 멘토링과 피드백, 지식과 기술의 축적 등과 긴밀히 연관된다. 또한 개인이 미래를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토대, 철학적 통찰까지 깊이 있게 접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인간 정신의 힘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